선거제 얘기를 이어서 좀 해볼게요. 네. 비례대표 선거제, 뭐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여러 가지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많이 의견을 좀 내고 네. 토론 분위기까지 만들어졌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광주에서 네. 결단하는 기자회견 했습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 이재명 대표님의 아주 큰 고민과 고심의 결론이라고 봅니다. 우리 당에서도 팽팽했잖아요. 병립형하고 준연동제인데 결국은 이제 현재 법을 그대로 갖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현재 법은 준연동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소수의 어떤 시민단체라든가 정당들까지 정치의 길을 터주겠다라는 취지로 비례연합정당 만드는 건데 네. 하겠다는 건 뭐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병립형을 찬성을 했었는데 네. 실제 그렇게까지는 또 병립형 하면 좀 후퇴하는 면은 있었죠. 그래서 연동형 준연동형으로 이렇게 한 거고. 네. 그리고 연합 비례 정당으로 간다면은 어느 정도 이 법 취지에는 합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가는 길이 조금 열리고 그다음에 소수 정당들의 국회 입성이 길이 열리고 시민단체들의 국회 입성의 길이 열리는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 지금 여기 준비단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이것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준연동제 비례대표로 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라서 이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때 더불어 시민당 맞아요. 예. 참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예. 처음에는 이제 민주당의 이제 병립형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해서 비례대표 30명을 뽑았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치열한 선거를 통해서 비례대표 2번 순위를 받았거든요. 네. 2번 순위 받으면 90%는 되는 거 아닙니까? 95%는. 99%는 되는 그렇죠. 거죠. 그땐 100% 최소 거의, 예. 한 7명은 될 네.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위성정당이 생기면서 더불어시민당으로 가니까 민주당을 탈당해야 되고 그다음 그렇죠. 더불어시민당 갔을 때 그때 이해찬 대표께서 1번에서 10위까지 다른 시민단체 요원을 였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1번이 11번이 되고 2번이 12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론조사하니까 한 11% 나왔나 더불어시민당이 열린민주당이 더 우세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11% 정도 지지면은 12번도 안 됩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선거 운동을 해서 절박하게 해서 나중에 33%까지 지지를 받으면서 17명이 됐죠. 네. 그래서 비례대표 하나가 쉽게 되지 않은데 그때 투표를 여러 번 했습니다. 선거. 야, 이 마음고생도 네. 있었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퍼센테이지 지지율이 안 나오면 네. 이거 바로바로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될까? 네. 그렇죠. 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 다시 또 이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성정당 문제 이게 좀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또 상황이 됐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칼로 덤비는데 우리가 그냥 맨손으로 대항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이재명 대표님의 고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최소한 소뚜껑이라도 들고 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에서 벌써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다른 소수 정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네. 연합 비례 정당으로 가는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의총에서도 네. 전체 의원들이 여기에는 동의를 하고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했습니다. 네, 예. 자, 근데 국민의힘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석 나눠 먹기와 의회 독재를 유지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 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던데. 그것은 자기가 누워서 침뱉기를 하는 거죠. 사실 위성정당을 만든 것도 처음은
일대에서도 국민의 먼저 시작한 거죠. 전신인 예. 거기에서 시작을 한 거고 이번에도 먼저 했잖아요. 그러게요. 발빠르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정치는 또 현실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네. 거죠. 그것은 그렇게 할 얘기가 아닌 거죠. 그리고 또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기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요? 어떤 왜냐하면은 우리가 준연동형 제도를 받아들이고 네. 연합비례정당 만들겠다 하니까 이것은 여야 합의 사항이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예. 이것은 여야 합의 사항이 이 현재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무슨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사실은 이제 50%만 네. 그 그러니까 투표 받은 거에 50%만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 준연동형이라고 그렇죠. 하고 있는데 네, 예. 그걸 모르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은. 그런 몰랐다. 이미 현재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현재 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그렇죠. 사실은 여기서 더 발전하려고 노력했는데 위성정당 방지법 이런 걸 해서 발전하려고 했는데. 정당 방지법도 발의하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대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발전된 데서 한 번 못 나가고 현 법대로 된 것인 거죠. 네. 그래요. 이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발언 하나하나가 어떤 주목도 받고 있지만 다 팩트 체크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논란이 더 크게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중에 또 온라인상에서 큰 파란을 일으켰던 발언이 있죠. 네네. 스타벅스 얘기를 했는데 네. 스타벅스는 서민들 오는 곳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네. 발언. 경동시장 가서 이 발언에서 이게 서민 비하다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왜 취지를 좀 발언 취지를 봐달라. 왜 그렇게 하나하나 꼬투리 잡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게 어제 그저께인가요? SNS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4인 가족이 요즘 물가에서 연소득 4,500만 원 생활하면 매일 스타벅스에서 4,500원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 서민들 매일 스타벅스 커피 마실 수 있느냐? 다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불난데 기름을 붓는 네. 그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실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서민들의 그 삶의 애환이나 삶의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것 같아요, 현장을. 네.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사실은 누구나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실제 스타벅스나 이런 카페가 제일 경제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공부를 몇 시간 동안 커피 한 잔 시켜서 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4년 전에 전역하고 네. 커피숍 같은 데서 이제 방송하고 책 쓰는 일을 그래요? 했는데 저희 사무실이 커피숍들이었어요. 카공족이셨네요. 예. 카공족. 그런데 가면은 우리 젊은이들 또 뭐 서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데가 커피숍이잖아요. 네. 그 커피 값은 비쌀지 몰라도 그 자리를 계속 하기 그렇네요. 때문에 그런 오히려 정서들을 효과적인 모르는 효율적일 수 거죠.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서민들의 삶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날 보면은 그 뭡니까 생닭. 생닭. 생닭을 싸서 네. 그거 가면서 차 유리로 이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잖아요. 아니 생닭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 봤습니까?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서. 그거 보고 모처럼 생전 처음 생닭을 사니까 신기해서 내 이거 샀다 이렇게 자랑하는 어린애 것처럼. 같이 보였어요. 보였다. 그러니까 사실은 생닭을 사는 경우도 많지 않고 그 백숙 끓이려고 하지만은 그런 거는 조금 네. 외형 보기가 약간 좀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안 보여주고 그냥 장바구니에 파 나오고 담 보여주는 거 이런 거 정도 보여줄지 몰라도 네. 너무 서민의 정서를 모르고 동떨어져 있다.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이제 여당의 대표격인 위원장을 하니 네. 지금 말이 그 지키지도 못할 공약들을 막 퍼레이드를 하면서 뱉어내고 있잖아요. 서민들의 네. 생활 수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요. 네. 아니 뭐 이거 생닭 뭐 보여주거나 뭐 이 스타벅스 얘기할 게 아니라 네. 설 밥상 물가를 정말 어떻게 잡을 그럼요. 것이냐. 네, 그럼요. 사실 시장에 지금 많이 가보셨겠지만 네. 과일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럼요. 과일 값이 작년보다
한 28%인가 그 정도 아. 올랐어요. 과일값이. 전체 물가 이게 과일 네. 물가 상승률 28.1%. 전체 소비자 물가는 8% 올랐지만 과일 네. 물가는 28.1%나 올랐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시장에 가면은 사과 하나가 5천 원이에요. 배는 10,000원 정도 가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 추석 그 차례상에다가 사진 찍어 갖고 이렇게 놔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이고, 물가가 어떡합니까?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 여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을 하면은 물가를 어떻게 잡을지 또는 이 추석 밥상에 이러한 필요한 과일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의 가격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뭐 엉뚱한 스타벅스가 아하. 서민들이 가는 데가 수준이 아니다 하고 네. 서민들의 수준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것이죠. 네. 부적절하다. 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하면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될 네. 게 야당과 만나서 그렇죠. 민생 어떻게 문제 풀을지 머리를 네. 맞대는 게 국민들이 볼 때는 안심도 되고 네. 바라고 있는 상황일 텐데 네. 전혀 그런 모습도 아니에요. 네. 대립하는 대결하는 정치만 이어지고 있다. 참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치가 네. 희망을 주고 뭔가 정치가 열심히 하고 있다. 정치권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뭐 서민 비하 논란 만들고 생닭을 좀 오랜만에 봤네요. 사진을. 네. 생닭을 보여주고 국민들이 참 너무나 네. 허탈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수요일 주블리 김병주와 함께 봤는데요. 저희 이제 총선 네. 앞두고 이제 마지막 방송이 됐습니다. 네, 네. 네. 총선 전까지 아마 정기적으로 하는 네. 이런 프로그램은 이제 좀 부담스러워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블리 김병주에서 자주 뵙고요. 또 네. 오마이TV 열심히 또 보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며칠 있으면 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금 민생이 많이 어렵지만은 설날은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설 연휴 네. 행복하게 네. 보냈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 해보겠는데요. 네. 저희가 뭐 수요일마다는 못 뵙겠지만 네. 현안이 있을 때 네. 전화 인터뷰 또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